침대에 누워 친구와 시시콜콜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게 되고 비즈니스 때문에 나눈 중요한 기밀이 누군가의 음성 파일로 저장된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점차 기술이 발전하는 사회에서 사생활 침해의 종류와 영역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 녹취를 통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해당 금지 법안의 취지이며 이는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법안의 개정임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 근거로 첫째,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프라이버시권의 범위도 확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화 녹음으로 확보한 음성을 기술적으로 분석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한다면 음성 데이터도 지문, 홍채, 안면 데이터처럼 생체 정보에 해당하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음성권은 개인의 인격권 중 하나로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도 보장되는 권리임을 판례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헌법상 녹음 여부 통제를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음성권 보호 범위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음성권을 일반적 인격권으로 인정하는 자기 대화 동의 원칙을 규정을 명시하여 빈틈을 메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통화 녹음이 범죄로서 악용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술지 와이어드의 기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 녹음 파일을 몇 분, 심지어 몇 초 분량만 갖고 있어도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 그 사람 목소리를 재창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범죄를 고발하고자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통화 녹음조차도 범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 범죄 발생의 예방을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개인의 대화가 타인에 의해 녹음되어 소장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호 감시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개인의 행복 추구권 및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 입론을 맡은 박민지입니다. 반대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통화 녹음은 증거 녹음이나 증거 목적이나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통화 녹음은 금지되어서 안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화 녹음은 범죄에 대항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통화 녹음은 주로 약자들이 범죄 대항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본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통화 녹음을 금지하게 된다면 권리구제 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동안 한진 일가 사건 등 갑질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 성범죄 등 다양한 사건에서 대화 통화 녹음을 증거로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벗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갑의 지위에 있는 이들이 을의 지위에 있는 이들에게 욕설, 모욕 등을 하여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음성권 존중과 사생활에 도우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의 대항권도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둘째,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적 장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피해를 예방하고 그에 대한 배상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현존하는 법적 장치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통화녹음의 전면적인 금지는 권리 침해에 대한 대항 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녹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안보다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나 영리 등 정상적이지 않은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는 통화녹음 금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입론에서 강조했던 것과 같이 통화 대화 녹음은 사회적 약자의 대항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긴박한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녹음하고 그 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녹음본 자체가 이제 내부자를 고발하거나 피해자의 범죄 피해를 입증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에 하나는 때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상 조각 사유를 설정한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위법상 조각 사유를 설정함에 따라서 모든 통화 녹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때는 충분히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준 자체에 문제가
제외하고 이러한 경우에만 허용한다라는 식의 법률적 제재는 불속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 측에게, 찬성 측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음성권은 보호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헌법 37조 2항에 따라 적절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적절하게 제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권이 절대적인 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공공의 이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이제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다른 사회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이 추상적이고 그리고 범위가 넓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범죄 피해 입증 증거나 내부자 고발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통화 녹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첨언 드리면 음성권이 절대적 권리라고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저희가 동의한 것뿐만 아니라 헌법 재판소에서 판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례에서도 인정한 바 있는데요.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건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서해 상부에 위배하지 않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음성권이 절대적으로 이제 보호받아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 범위라는 걸 인정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 자체에서 이런 추상적인 면이 존재하는 한 아직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러한 민사상의 불법 행위와 형사상의 처벌하는 행위와는 다르다는 점을 찬성 측에서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사상의 불법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 모든 행위가 이런 형사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동의 없는 대화 통화 녹음이 헌법적인 가치를 특별히 위배하지도 않을 뿐더러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독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행복 추구권은 모든 기본권을 이야기할 때 들어가는 건데 대화 통화 녹음이 특별히 문제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대화 통화 녹음은 갑질처럼 당사자가 부인해버리면 끝나는 사안에서 증거 활용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그 뒤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건 동의 없는 대화 녹음 자체가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음성권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인권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침해하는 방법으로서 수집된 증거가 유죄 인정과 손해배상 책임 인정, 징계 인정 자료로 사용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국가 및 개인들이 타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 또한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한 계속 반대 측에서 일률적인 금지 그리고 범죄 대응 최후 수단을 원천을 차단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공공의 이익에 관해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추가 개정 안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바는 제외를 한다는 그런 예외 조항을 두었고 또한 그 공공의 이익에 관해서도 포괄적인 내용으로 그 개인의 어떤 사회 법규 상에서의 윤리적인 문제까지 판단을 해서 포괄적으로 포함을 한다면 원천을 차단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저희는 공익적 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그 기준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인의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하는 상황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있는 경우나 의뢰인과의 관계가 훼손돼서 감정적, 법적으로 분쟁이 생기려고 하는 변호사, 의사나 기타 서비스 제공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사전에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전적인 동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권리 침해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녹취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첨언 드리겠습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 음성권은 절대적 권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게 헌법 37조 2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기본권 자체도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또한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번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음성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에게 음성권이 절대적이라면 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약자의 권리는 무시되어도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공익의 기준이 이제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이미 공공의 이익에 관한 위법성 조각 사유로 해당하는 그런 법률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의 기준이 반드시 모호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현재 법상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 판결이 계속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미완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법적 안정성에 따라서 현재 법이 존재하는 그거를 따랐다고 저희 또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약자의 저 권리를 무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무분별한 통화 녹음으로 인해서 악용의 우려도 있는데 이러한 악용의 우려로 인해 결국 음성권을 침해받을 경우에는 그 침해받은 당사자가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자는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약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혹은 손해배상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피해받는 사람들의 그런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과연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 무분별한 악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런 악용 자체가 문제이지 녹음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 자체는 녹음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녹음보다는 악용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지 녹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너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통화 녹음을 동의 없이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에 앞서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이제 음성권 또한 중요한 권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의 목소리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징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에 담긴 내용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서 사람의 심리적 상태, 성격 등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녹음해서 재생 등을 하는 행위 혹은 그것 보관하는 행위 자체도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사람의 내적 평온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도 음성권이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서 입론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피해자들이 그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대항권 혹은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몇 개의 사례가 있는데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혹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선배 교사가 자신에게 교무실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자 스마트폰으로 이를 동의 없이 녹취했고 그것을 스마트폰을 뺏어가 돌려주지 않은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녹취 자료인데 그것도 자신의 부당하게 침해된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음성권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위법적 조각 사유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게 이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제가 약간 추가적인 쟁점을 하나 드리자면 혹시 CCTV에 소리를 녹음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아시는지 궁금한데 타인과의 대화 녹음은 원칙적인 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은 금지하지 않는 걸까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서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몰래 녹음한 경우 혹은 회사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건 당사자 간 대화도 녹음의 목적이 앞의 사회와 딱히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은 약간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CCTV에서 소리는 녹음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상권도 음성권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인격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CCTV의 촬영은 허용이 되고 이러한 녹음을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CCTV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면 계속 촬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인격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인격권인데 음성권이 더 중요하고 초상권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초상권은 음성권과는 달리 또 세부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어서 음성권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 중요하게 그 반대측의 논리에 따르면 오히려 음성권보다는 초상권이 더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혹시 정확하게 어떻게 세부적으로 규정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일단 기존의 초상권의 세부적인 권리가 촬영 작성 거절권, 공표 거절권, 초상 영리권 등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촬영 작성 거절권은 그 수식과 관련된 권리로서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식별이 가능한 신체적인 특징을 촬영 또는 작성당하지 않을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음성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당사자가 녹음되지 않을 권리 혹은 녹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수집 단계에서의 침해에 관해서 초상권에서도 촬영 작성 거절권이 있는 것처럼 음성권에서도 녹음되지 않을 권리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신 게 이제 근데 CCTV는 이제 거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활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현재 법안도 공익의 목적에 따르면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두고 있기 때문에 CCTV를 문제를 여기서 이제 논하는 건 그렇게 적절치는 않지만 저희는 CCTV 또한 그런 목적에 의해 설치되었고 이거를 누가 부정할지는 저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께서는 회사 상사의 가치를 고발한다든지 혹은 자신에게 성희롱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도 공익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이는 명확히 말하면 본인의 안위를 위한 것이지 공공의 이익에는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2019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보겠다라고 판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는 이러한 포괄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보게 된 이상 어떠한 경우에는 이게 허용이 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판례와 같은 경우와는 다르게 입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 자체를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허용을 해준다는 자체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첨언하고 싶습니다. 공익의 목적에서 그런 특정 집단이나 특정 사안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익적인 목적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도 허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실제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한 비용만 증가시키는 입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기존에는 그러니까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제3자의 대화 및 통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고 동의가 있으면 그것은 합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동의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왜 현재 제3자가 당사자들의 이제 대화를 녹음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당사자끼리의 대화는 처벌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변은 자신이 대화 상대자가 아닐 경우에는 감청 및 도청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자신 대화 상대자일 경우에는 감청 및 도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법률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성 측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공익의 기준을 포괄적으로 설정한다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익 기준이 포괄적으로 될 경우 법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경우 과도한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금 논리가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거에 대한 근거로 이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게 존재하고 그거에 대한 법적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제 도입하자는 걸로 이제 저희의 논거를 이제 마치고 싶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쟁점은 불법 촬영과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이 저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불법 녹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녹음은 특정 동작이나 소리로 인해 비교적 티가 나는 몰카와는 달리 몰래 하더라도 방어하기가 어려운 게 특징이죠. 즉 통화 내용 녹음이 더 취약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몰카에 준하는 정도의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몰카의 정도에 준하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 발언에서는 초상권이 음성권보다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불법 촬영과 같은 경우에는 더 엄격히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초상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본다면 불법 촬영이 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저희는 초상권이 음성권보다 중요하다라고 우위를 둔 것을 결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았는데 몇몇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전 우리나라 모기업 총수 부인이 가사 도우미에게 욕설을 한 녹음 파일이 공개되어 사회적 공분을 산 경우와 장애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의 내부 불법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녹음을 한 경우 및 직장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직장 행사의 성희롱을 녹음한 경우처럼 상대방이 모르게 녹음을 해야 할 경우가 있고 그러한 녹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녹음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위법성 판단 조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본론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판례들을 통해서 위법성 판단에 활용되는 기준을 5가지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 녹음의 동기, 범위, 내용, 공개 범위나 목적에 따라서 이 위법성을 판단하고 그 조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지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그런 위법성이 조각돼서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기 아주 어렵다는 점에서 위법하게 녹취된 파일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적인 조치로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결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상권과 음성권에 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반대 측에서 말씀하실 때 초상권보다 저희가 지금 음성권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초상권보다 음성권이 더 중요시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초상권은 더 세부적인 권리로도 나누어져 있고 그런 논리에 입각하면 초상권이 오히려 음성권보다 더 중요시되는 것이다라고 그 반대 측의 논리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인론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의 범위 확장, 개인의 인격권 중 하나인 음성권 보호, 그리고 범죄 악용 우려를 근거로 논제에 반대했습니다. 기술 발전이 빨라지고 통화녹음의 위조가 쉬워지는 사회로 진입할수록 인격권을 침해할 수단은 많아지고 있는 반면 이를 방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통화녹음을 막고 음성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대화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이를 금지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음성과 언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적 상태, 성격증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로서 사람의 인격이 반영된 것이기에 이를 함부로 녹음하는 행위는 그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통화 녹음과 녹취록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의 경우 증거로서의 가치는 매우 무겁지만 그 행태의 위법성은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통화 녹음의 위법성을 강조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통화 녹음을 금지하는 것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보다 손쉬워진 인격적인 침해에 있어서 적절한 불이익의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통화 녹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음성권 역시 다른 기존의 인격권과 동일 성상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결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토론에서 있었던 3가지 쟁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준은 객관적인가? 찬성 측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입법에는 명확한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어떠한 경우 확장할 수 있고 확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논리는 사회 질서를 혼란시킬 수 있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과연 이러한 법안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찬성 측은 공공의 이익을 허용한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악용 사례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악용 사례가 구체적으로 있었고 그러한 악용 사례를 어떠한 피해를 보았는지 그러한 사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법률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민사법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형사를 이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총 두 가지 근거로 이번 주제에 반대했습니다. 첫째, 통화 녹음은 강자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약자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상습적인 언어 폭력이나 부당한 지시, 갑질, 성희롱의 경우 녹음이 아닌 이상 그 증거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의 사법체계는 을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에 녹음 없이는 이러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입법을 통해 대화 참여자의 동의를 의무화한다면 강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통화 녹음은 금지법은 과잉 입법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통화 녹음이 문제시되는 경우는 녹음 자체보다는 악용의 사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음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 입법입니다. 통신 녹음 자체를 제한하는 현재 법안이 정말로 사생활 보호와 권리 증진을 핵심 목적으로 하는지 혹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 뿐입니다. 이러한 입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국민을 위한 건지 질문을 던지며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